우리 가독자님들 당뇨병, 혈당 걱정 많으시죠? 이러한 당뇨병이 혈관을 막고 치매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혈당 상승, 당뇨병의 의약품에 비교될 정도로 효과적인 가장 검증된 영양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성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베르베린에 대한 내용이고요. 베르베린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약사가 되면서 이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이 약국약 중에서 그 지사제에 들어가 있던 그 성분이거든요. 그 베르베린이 무엇인가, 왜 좋은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베르베린이라는 거는 메자나무라는 그 나무의 그 껍질 또는 뿌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생리활성 성분입니다. 식물성 항산화 성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로부터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속껍질 성분은 노란색 알칼로이드 성분이어가지고 염색제로 쓴 거고, 뿌리나 껍질을 활용해서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자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활용한 그 달인 물로 입에 염증이 생겼을 때 활용을 했고요. 소화기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조상님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한 기원전 3000년 즉 한 5000년 전부터 설사나 이질 같은, 그러니까 장 트러블 이런 데 활용을 했다는 자료가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성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커큐민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천 건의 논문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보충제 성분이 바로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베르베린은 우리 몸의 그 AMPK 요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기본적인 기전이 있는데, 이러한 기전이 우리 당뇨약, 병원 처방약 중에 메트포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장 안전하고 이러한 기전이 입증되어 있어서 당 조절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다이어트 쪽 이런 쪽으로도 처방이 되는 그런 약 성분이 바로 메트포민입니다. 이런 메트포민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베르베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르베린의 작용 기전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작용 기전을 따져보면은 혈당 조절, 혈중 지질 개선, 비만 개선, 그 다음에 항산화, 항염증, 항암, 장내의 유해균이나 유익균을 억제하는 장 건강 개선시켜주는 기전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조절은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 G 실험이나 시험관 수준에서 많이 밝혀졌는데요. 베르베린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AMPK 효소라는 걸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AMPK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몸이 배고파졌을 때 나타나는 시그널이 딱 발생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작동이 되고, 배고프니까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가포식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가포식을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노폐물들을 소화시켜가지고 에너지로 활용하고, 세 번째로는 인슐린의 민감도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떠다니는 당을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배고프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것들이죠. 이러한 과정들에서 당 수치를 낮추고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기전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전이 바로 메트포민이라는 당뇨약과 같은 양리 활성 작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르베린은 또 인슐린 수용체를 증가시켜서 인슐린에 작동할 수 있는 그 작용 기전을 좀 촉진시킨다, 이런 작용도 있고, 당 수송체인 GLUT4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SALT1 단백질도 활성화시켜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작용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러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킨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걸 바탕으로 두 번째 작용 기전이 뭐였죠? 혈중 지질 개선해주는 작용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AMPK 요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지방의 합성을 줄이고 지방의 소모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이런 걸 바탕으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세 번째로 비만 개선의 기전도 있었죠. 이것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대사 촉진, 에너지 소모 촉진, 인슐린 저항성 감소, 인슐린의 민감도 높여서 과잉된 포도당을 소모시키고 지방을 태우는 이런 작용들이 따라옵니다. 아무튼 다이어트 보충제로 활용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있죠. 네 번째로 항산화, 항염증 작용도 있는데, 베르베린 그 자체가 항산화 작용이 있고 NF-kappa-B, TNF-알파, 인터루킨-6 같은 이런 염증 인자들을 억제한다. 이런 걸 통해서 항염증 작용을 보여준다. 커큐민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는 기전이 항암 기전이 있었습니다. 항암도 베르베린이 이제 시험관 수준에서 여러 가지 작용 기전이 있었는데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의 주기 자체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전이 억제, 암세포의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세포 단위에서 검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베르베리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칸디다, 그러니까 균과 바이러스와 진균까지 억제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천연 항생물질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C5, 소장에 나쁜 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알러지나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뭐 그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활용 가능한 게 베르베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장균, 이질균, 살모넬라, 장 편모충, 아메바, 비브리오 폐혈증, 뭐 콜레라균, 칸디다균 이런 거를 다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관 수준 내에서. 이러한 작용을 바탕으로 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유산균 먹어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 그럴 때 이런 베르베린을 하루에 한 500에서 1500ml를 한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하게 섭취하면 상당히 좋아지고, 여성분들 칸디다성 지렴이 많이 생기시고 방광염이 생기시는 분들, 여성 유산균으로 효과가 없는 분들은 베르베린을 꾸준하게 드시면서 그런 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약들약? 연구 데이터를 좀 몇 개 찾아봤는데 116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임상 진행을 했고, 보통 이 베르베린을 500ml짜리를 하루에 2번 섭취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화혈 색소가 7.5에서 6.6으로 떨어졌고 1% 정도, 중성지방 수치가 35% 감소, 그 다음에 LDL 수치가 21% 감소, 그리고 체중이 한 2kg 정도 빠졌네요. 그리고 BMI가 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한 7 떨어지고,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14% 정도 감소됐다, 이런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무작위 배정을 하고 이중 맹검을 하고 위약군을 설정한 실험이고, 보충제치고 대단히 큰 규모의 실험을 한 건데 이러한 좋은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 이게 베르베린을 하나 그냥 드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체중 감소에 대한 또 임상 데이터가 있는데,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고 과체중인 37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300mg의 그 베르베린을 하루에 3번, 900ml의 베르베린을 3개월 동안 섭취하게 했을 때 BMI가 31에서 27로 떨어졌습니다. 4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됐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BMI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이는구나, 이런 임상 데이터가 대단히 많구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충제에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좀 잘 검증된 임상 데이터가 한두 개만 있어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올 정도로 여러 개가 있는 게 좀 드문데, 베르베린은 그런 게 많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가 많이 되죠. 그리고 다른 연구를 찾아봤는데, 전문의약품 당뇨약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포민과 베르베린을 비교한 연구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36명의 2형 당뇨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조군을 설정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베르베린을 하루에 3번 500ml씩 투여했고, 메포민도 500ml씩 하루 3번 똑같은 용량으로 대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메포민은 당화혈 색소가 1.4가 감소됐고, 당화혈 색소는 장기간의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베르베린은 2% 내외가 감소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메포민보다 베르베린이 더 우수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리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감소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 메포민은 검증된 전문 의약품,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인데, 그와 대등한 결과가 나온 보충제가 일관성 있게 여러 개 나온 건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닌 실험 데이터도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뭐지 싶은 그런 보충제 성분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그러니까 장도 안 좋은데 염증성 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베르베린을 복용하게 했을 때 염증성 인자들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염증성 장질환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분에게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용종을 또 감소시킨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용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암의 전 단계인 세포 변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상한 암세포들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검증되어 있는 성분이고, 항염증 작용도 있고 장에도 좋기 때문에 용종에도 좋을 거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800명을 대상으로 베르베린 효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베르베린을 300mg씩, 용량이 많지는 않죠. 2번씩 섭취하게 했을 때 대조군이 이제 400명 정도니까 대규모 실험입니다. 그랬을 때 1년 후와 2년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용종의 발생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르베린을 섭취하면은 대장의 용종이 발생할 위험이 한 23% 적어진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섭취할 수 있나 베르베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데이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게는 한 600ml, 많게는 1500ml까지 섭취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충제를 보시면 한 알에 500ml 세팅입니다. 그래서 보통 500에서 1500, 하루에 한 알에서 3알 정도를 드시면 되고, 보통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나눠서 섭취해야 됩니다. 이게 반감기가 4시간, 5시간 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다 드시면 안 되고 부작용 체크를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은 공복 시에 드시는 게 장에 바로 작용
작용하기 때문에 장에 유해균을 억제하고 용종을 억제하는데 더 좋겠죠. 근데 유장 장애가 발생하면 식후에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 베르베린 자체가 살균 작용이 있고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 찾아보니까 유익균에는 영향을 안 준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사실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유해균, 유익균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한 2, 3개월 정도 섭취하고 끊어주거나, 짧게는 한 달 정도 섭취하고 끊어주고 한 달 쉬고 또 먹고, 저용량 하루에 한 알 정도는 꾸준하게 먹어도 보통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꾸준하게 섭취하고, 그러셨을 때는 좋은 유익균, 유산균을 좀 공급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요약하자면은 장 청소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시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3알 1500ml를 한 4주 정도 먹고 끊어준다. 4주 먹고 쉬고 4주 먹고 쉬고 한 사이클에서 한 2사이클 정도 돌려보고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당뇨나 이런 좀 혈당 수치나 이런 걸 좀 빠르게 조절하거나 체중 감량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도 하루에 3알 2, 3개월 먹고 끊어준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하면 되고,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한 500mg 정도를 꾸준하게 끊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르베린은 혈당 강화 작용이 있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고 고지혈증 개선 작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도 있겠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혈당이 10% 정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혈압도 한 10%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어서 혈당약을 세게 바꾸는 과정에는 좀 끊어주시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균과 같이 섭취하게 되면 베르베린 그 자체가 살균 작용이 있어서 이런 유산균의 효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따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품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르베린은 제품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 게, 베르베린의 유효 성분이 베르베린인데 메자나무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메자나무에 이 베르베린이 잘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좀 좋은 제품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 베르베린 자체가 흡수율이 낮습니다. 한 5% 미만. 생체 이용률도 낮기 때문에 흡수를 잘할 수 있게 개량한 그런 원료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나노화하거나 리포조말하거나 파이토존 구조로 만든 거죠. 이런 걸 기준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리포조말화 시켜놓은 제품입니다. 바로 내추럴 팩터스의 베르베린 리포미셀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건 한 10배 정도의 흡수율을 높인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알에 대략적으로 500mg의 베르베린이 들어가 있고, 흡수율이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제품이다. 내추럴 팩터가 캐나다 베이스의 회사인데 제품 잘 만듭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가성비 괜찮고 파이토존 구조의 제품이 바로 스완슨의 베르베린 어드밴스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한 알에 550mg의 베르베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베르베비스라는 이 파이토존 구조의 특허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원료가 붙어 있으면 사실 거의 그냥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제품으로는 똑같은 베르베비스의 이런 파이토존 베르베린인데 용량이 좀 작아서 우리가 좀 나눠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엔자임 메디카의 베르베린 파이토존 제품이고요. 이것도 한 알에 베르베린 파이토존으로서 275ml, 아까 스완슨 제품의 절반 용량인데요.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근데 스완슨은 550ml 한 알로 되어 있고 얘는 두 알에 550ml 나눠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에 자극되거나 고용량 섭취하는 게 좀 부담되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은 쏜리서치 제품이 있는데요. 두 알 기준으로 그냥 베르베린 그 자체가 450mg, 그리고 베르베린 파이토존 성분으로 55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죠. 일반 베르베린과 파이토존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쏜리서치가 워낙 제품의 원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자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뭐 장난치지 않겠다. 그래서 골라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거 가성비 제품이고 너무 비싼 거 말고 그냥 접근성 용이하게 한번 선택해볼 만한 제품인데요. 이게 컨슈머랩에서도 원료를 함량과 중금속 이슈가 없고 잘 개런티된 제품으로 인증한 제품이고, 솔라레이 베르베린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60알에 19,000원 정도 하고 한 알에 베르베린 염산연 500ml, 가성비가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대단히 검증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베르베린 제품, 이 성분 잘 기억해 두시고 아마 국내에도 조만간 잘 풀려서 어느 정도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자고요. 국내 제품 베르베린이나 좀 쓸만한 것들, 더 독특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내 베르베린은 아직까지 식약처 기능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에 저에게 1대1로 문의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좀 안내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